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확언 401일째 힘차게 한번 쳐보기 전에 마트로 출근해서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어제 읽던 인간의 대지를 들었습니다. 요거를 들기 전에 긍정 확언을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속으로 오늘 긍정학원은 뭘로 하지? 어제 읽었던 크리스마스 캐롤의 내용을 가지고 할까라고 생각을 조금 전까지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3장 정도 읽었더니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행복하다고 느꼈던가? 라는 질문이 이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을 만나고 그래 오늘 아침 긍정학원은 이거다. 어, 카페에 남자 직원 한 명이 11월 말까지 하고 이제 그만두는데 그 친구는 이제 나가서 자기 장사를 하게 될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서 이 친구가 있는 동안 내가 뭐라도 좀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어제 점심 식사 시간에 문득 제가 물었습니다. 행복하냐라고 물었습니다. 너는 제철 씨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길래 그러면 행복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눈 떠서 행복하다. 눈 뜸으로 해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뜸으로 해서 나는 행복하다. 저희 아버지는 주무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눈을 뜨지 않으셨죠. 주무시러 들어갔다가.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슬펐죠. 불행했죠. 그 아버지의 죽음이. 내가 아침에 눈 뜸으로 해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내가 아침에 나오는 게 우리 가족들한테는 지금 엄청 당연한 거죠. 소중한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침에 만약에 눈을 뜨지 않으면 그날은 우리 가족들에게 굉장히 불행한 날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침에 눈뜨으로 해서 이 당연함이 지금 이 당연함이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눈을 떠서 책을 읽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이 아름다운 세상도 만날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존재 이유와 나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아침에 눈 떠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행복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덧붙이기를 사람들은 자기한테 있는 당연한 것들 나의 건강한 신체 예를 들면 이런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소중한 줄 모른다. 그리고 꼭 자기한테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부자들의 그런 부 그리고 또 어떤 자기한테 없는 다른 무언가들을 항상 부러워하고 그걸 가지면 나는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게 많다. 근데 실상 자기가 당연히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이나 그런 것들로 인한 행복함은 잘 못 느낀다. 그렇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엄청 끄떡끄떡거리면서 계속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이 문장을 만나는 순간에 어제 그 친구가 나누었던 행복에 대한 얘기 제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3장을 읽는데 이 책은 정말 고명한 작가님께서 8번이나 읽었다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게 이 책은 정말 괜찮은 그 책이고 짧게 읽으면 유럽에는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한 채 태어나기를 꿈꾸는 2억 명의 인간들이 있다.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한 채 태어나기를 꿈꾸는 2억 명의 인간들이 있다. 그들을 산업은 그들을
농부의 혈통에서 떼어내 검은 차량이 줄줄이 달린 기차가 바글거리는 조차장과도 같은 거대한 개토 속에 가두어 버렸다. 노동자들의 도시 밑바닥에서 그들은 깨어나고 싶어하는 것이다. 산업, 여기서 산업은 저는 이제 뭐 사회, 지금의 사회, 뭐 지금의 교육 이런 것들은 그들을 농부의 혈통, 그들이 살아야 할 본성, 그 본성이나 그런 것들에서 떼어내었어. 검은 차량이 줄줄이 달린 기차가 바글거리는 조차장은 이제 기차와 기차를 연결했다 뗐다 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바글거리는 조차장과도 같은 거대한 개토 속, 개토는 빈민가 이런 뜻이더라고요. 속에 가두어 버렸다. 그런 정치인들,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끌어가는 그런 무언가를 증명하고자 하는, 단순화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에 이제 우리를 가두어 버렸다. 직업의 톱니바퀴에 물려 들어가 계측의 기쁨, 종교적인 기쁨, 학자로서의 기쁨을 금지당한 사람들도 있다. 직업의 톱니바퀴, 그 살아라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또는 나의 본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본성에 대한 것들을, 그 사람이 태어난 그런 본성에 대한 것은 없고, 직업의 톱니바퀴, 기계 조직화된 이런 사회의 하나의 부품처럼 교육시켜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를 들면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사회가 만들어 놓은 나는 없고, 사회 속의 하나의 부품처럼 그런 톱니바퀴에 들어가 개척자의 기쁨, 음? 종교적인 기쁨, 학자의 기쁨,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에 대한 그거를 알게 되는 기쁨을 금지당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저 옷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들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에 코르트린의 희극에 나오는 소시민, 마을 정치가 내면 생활에 무관심한 기술자로 만들어 놓았다.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본성을 잊어버리고, 그런 세상을 그런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안에서 그저 먹고,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쾌락,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런 만들어 놓는 그런 끌려가는 인생, 그런 곳에서 이제 그들을 잘 교육시킨 것인지는 몰라도 그들의 교양은 더 이상 쌓아주지 못한 것이다. 잘 교육시킨지는 몰라도 그들의 그 교양은 더 이상 쌓아주지 못한 것이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부품으로서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그 사람을 세뇌시키고 그 사람을 만들어 놓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본성, 인간으로서 태어난 인간으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지는 않은 것이다. 교양이 공식의 암기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문화에 대해 보잘것없는 의견만을 갖는다. 전공 과정의 성적이 나쁜 학생이라 할지라도 데카르트나 파스칼보다 자연과 법칙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그들 정신의 행보까지 똑같을 수 있을까? 사회가 그런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에서 내가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부품, 우수한 기능을 가진 그런 부품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성적이 나쁜 학생이라 할지라도 데카르트나 파스칼보다 자연과 법칙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다. 세상의 이치, 인간의 본성, 예를 들면 도대체 인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자연은 무엇인지, 세상은, 우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우수한 인재가 되지 못할지라도 뭐 자기 자신의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깨닫는다면 그 지금의 교육이 지금의 교육이 그 사람마다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인간으로서 스스로가 무엇이 도대체 행복하고 무엇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알려주지 않고 그저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부품이 되도록 너는 기술자가 되어야 돼, 너는 의사가 되어야 돼, 너는 변호사가 되어야 돼, 너는 농부가 되어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런 만들어 놓은 틈바구니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라고 얘기합니다. 별빛을 받으며 겸허하게 몇 마리의 양을 지키는 자도, 별빛을 받으며 겸허하게 몇 마리의 양을 지키는 자도 자신의 역할을, 나의 역할을 인식하게 된다면 하인을 넘어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요 한 세 장이 이런 내용입니다. 과연 언제 행복하다고 느꼈던가? 내가 그러니까 묻는 거죠. 진짜 행복한 게 뭔가라고 묻는 거죠. 뭔가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기업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회가 그런 무언가를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의 이 세상 틈바구니 안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틈바구니 안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도대체 어떻게 살 때 정말 행복한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행복하다고 느꼈던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제, 명제들 앞에서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소중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살지 못한 사람은 결국 남이 시키는 거, 남이 좋다고 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남한테 있는 거, 저걸 가지면 나도 행복할 텐데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가는,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죽음 앞에 가서 2만 프로 후회한다고 합니다. 2만 프로 후회하는데 그게 아니라 끌려가지 않고 나만의 본성,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소중한 것들, 내가 당연히 갖고 태어난 이 소중한 것들, 이것들 어떻게 사용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나는 정말 행복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물어보는 그런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런 글들이었고, 요 세 장이 어떻게 살아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아야 끌려가지 않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 안에서 내가 나의 본성을 잊어버리고 그거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태어난 이유, 아까 여기 제가 방금 얘기했는 것처럼 별빛을 받으며 겸허하게 몇 마리 양을 지키는 자도, 그런 양을 지키는 자도 자신의 역할, 나의 본성을 인식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그런 부품, 하인,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부품이 아닌 그걸 넘어서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때 행복할 수 있다. 그때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장을 만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씩 외쳤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건강한 신체를 매일 10쪽 독서로 진정한 부의 그릇을 내 안에 쌓았더니 꾸준한 태도와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됐다. 다섯, 나는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희는 독서다. 여섯, 독서와 글쓰기로 사유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천억자산가가 되었다. 일곱,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여덟,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곤자 같은 관대하고 역량 있는 사람이 됐다. 아홉,
이렇게 나는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나의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더니 나는 유튜브가 됐고 작가도 됐고 강사도 됐다. 이렇게 오늘 아침 눈 떴어. 행복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오늘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